안녕하세요. 자유일꾼 칙덕입니다. 오늘은 전에 영상에서 말했던 대로 자유일꾼과 후추롱 상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자유일꾼이라는 말을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2013년에 출판사 편집자로 일하다가 제가 직접 번역하고 싶은 책 미란다 하트의 Is It Just Me를 번역하려고 출판사를 등록하고 또 사업자를 등록을 했어요. 출판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를 등록했지만 사실 저는 그때 회사를 차린다거나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감각이 없었고, 또 명함 같은 데에다가 대표라든가 직함을 어떤 대표나 사업자나 그런 식으로 쓰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해낸 직함 겸 별명이 자유일꾼이었는데, 사실은 그게 제가 블로그 같은 데를 검색하다가 어떤 분이 그 용어를 쓰신 거를 봤어요. 제가 그분한테 메일을 드려서 제가 직함으로 이 자유일꾼이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 괜찮겠냐라고 여쭤봐서 그 후로 쓰게 되었고, 그전에는 독립일꾼이라는 이름으로 명함을 만들었었어요. 그때 제가 뭔가 혼자 방구석에 처박혀서 혼자 번역하고 혼자 편집하고 혼자 책 디자인하고 이런 식으로 거의 모든 일을 혼자 하다 보니까 그런 약간 독립적인, 아니면 약간 좀 히키코모리 같을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했는데, 이 말을 쓸수록 조금 어딘가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너무 혼자 비장하게 이렇게 막 아예 갇혀가지고 막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런 느낌보다는 조금 더 말랑하고 좀 더 편안한 느낌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던 차에 그 블로그 글을 보고 자유일꾼이라는 이름을 계속 쓰고 있고요. 한 10년 정도 자유일꾼이라는 별명으로 저를 소개하면서 일을 해왔는데, 그 소개는 일단은 제가 출판이라는 일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출판사로서 책을 그렇게 많이 내는 편은 아니거든요. 대신에 출판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일을 다양하게 경험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건 저번 영상에서도 소개를 드렸듯이 번역도 하고 편집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또 강의도 하고 홍보 활동도 당연히 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책을 둘러싼 활동들을 다 하면서 또 한 가지는 책 안에만 국한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래서 그런 규정 짓지 않기 위한 어떤 말을 찾다 보니 자유일꾼이라는 말을 찾게 된 거고, 그래서 그 말을 쓰고 10년 동안 일을 해왔는데 너무 외롭기도 하고 혼자 뭔가를 계속 한다는 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 소진되고 또 약간 좁아지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세상이. 그렇게 가다 보면 약간 독불장군 식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이 맞는 동료들을 만나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되었고, 그러다가 재작년이죠. 재작년 말에 출판 노조에서 하는 워크숍이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외주 편집이나 외부에서 1인 출판을 하는 그런 워크숍을 4주간 열었는데, 그때 와주신 분들하고 다른 분들을 조금 더 초대해서 자유일꾼 양성소라는 거를 한번 열어봤거든요. 자유일꾼이 되는 방법을 같이 얘기도 해보고 의논하면서 그게 가능할지 시도를 해보는 그런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해봤고, 지금은 책덕 참견회라는 것이 되어서 뭐든 자기가 혼자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서로 어떤 일을 했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은지 얘기를 나누면서 조언도 해주고 피드백도 해주는 그런 모임을 제가 상상을 해서 열은 건데, 그게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했는데 오신 분들도 되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저도 거기에서 영감을 많이 얻기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진행을 했어요. 올해도 곧 책덕 참견회를 다시 열어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그러니까 자유일꾼들을 더 만들어서 저도 이제 좀 든든하게 서로 지지하고 의지하면서 일을 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책덕 다용도시라는 공간도 열게 되었고, 아무래도 공간이 있어야 또 그런 분들이, 흥미가 있는 분들이 와서 또 어울리면서 우리가 맞는지 어떤 것을 도모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실험해 볼 수 있으니까요. 공간을 열었는데 누군가를 초대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여기에 와서 자기가 실제로 느낌이 좋고 계속 머무르고 싶고 여기서 뭔가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건 사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되게 자연스럽게 여기에 와서 그냥
자기 공간처럼 완전 내 공간은 아니겠지만 그냥 여기에 오는 게 계속 기분이 좋고 여기 와서 얘기를 나눈 대화가 되게 영양가 있게 느껴지고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를 계속 영감을 준다라는 느낌이 있는 분들이 계속 와주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지금의 후추롱 상사이고, 후추롱 상사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원래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자율꾼 양성소라는 걸 만들었지만, 이거는 어쨌든 개별적으로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잠시 모여서 이제 피드백을 해주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제가 조직 생활이라는 걸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지금도 물론 싫어할 거고, 하도 오랫동안 안 해서 모르겠지만, 근데 어느 날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난 조직 생활 정말 싫고, 그런 상하 관계나 뭔가 대의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해야 되는 그런 개념 자체가 싫다, 회사가 싫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내가 조직 생활이 안 맞는 걸까? 정말 혼자 일하는 게 제일 좋은 걸까? 라는 생각을 다시 반문을 해봤을 때 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서 함께 시너지를 냈을 때 혼자선 할 수 없는 어떤 결과물을 내는 경우도 있고 또 서로 부딪히는 과정에서 배우고 그게 어떻게 보면 삶이 주는 어떤 기쁨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물론 애환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속했던 조직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고 지금까지 세상에 존재하는 조직이 운영되는 방식이 싫었던 게 아닐까? 그러면 새로운 방식의 조직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내가 원하는 조직은 어떤 모습인지를 상상하게 되었고 그렇게 조직을 생각하다가 테드에서 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어요. 제목이 Leadership is a Network, not an Hierarchy라고 리더십이란 게 어떤 계층 구조에 있는 게 아니고 네트워크 속에 있다라는 뜻으로 된 영상인데 그 영상의 전체적인 내용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너무 좋아서 테드 한글 자막 자원봉사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한글 자막 번역도 지원을 해서 지금은 테드 들어가시면 그 영상에 한글 자막이 달려 있어요. 그 영상을 보면 위계적인 전통적인 수직 구조의 조직이 아니고 좀 더 투명하고 그리고 각자가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조직의 모습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큰 문제가 왔을 때 그런 상하 구조의 조직보다는 이런 구조의 조직이 훨씬 변화를 민감하게 대처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기도 했고 회사의 발전의 의미에서도 그렇지만 저는 그런 것도 되게 기이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영원히 계속 수익을 올려야 되고 영원히 존속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조금 모르겠어요.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조직이 또 자연 발생적으로 사라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수명처럼 정해진 수명이 있는 회사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자연스럽게 조직되고 자연스럽게 각자 개인이 또 자기 할 일을 또 자기가 알아서 하고 그러면서도 또 하나의 어떤 같은 공통의 프로젝트가 있으면 각자 맡은 역할을 다해서 재밌는 걸 만들어내고 그런 좀 이상적인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부터 고민을 해서 처음에는 지금 멤버가 아니고 제주도에서 악어식당이라는 곳을 하는 림주라는 친구하고 해나의 피아노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해나님하고 면님하고 해서 넷이서 처음에 모임을 했는데 다 각자 자기가 하는 일이 있으니까 다 다양하게 분야가 있으니까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혼자서 본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예를 들면 책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책을 다 만든 다음에 이걸 또 알리는 일이 되게 큰 문제란 말이죠. 그 알리는 일이 되게 중요한데 책 만드는 거에 특화된 전문가다 보니까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혼자서 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마케팅 규모 면에서도 그렇고 마케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어떤 일의 한계가 명확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마케팅도. 그것도 사실 혼자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다른 일을 하면서. 그래서 이런 마케팅 공부도 같이 할 겸 해서 좋아서 하는 마케팅이라는 이름의 모임을 만들었어요. 좋아서 하는 마케팅이라는 게 양측이 다 좋아서 하는 마케팅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너무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기 위한
기술들이 너무 고도로 발전해서 뭐 소비심리학, 뭐 뇌과학을 쓴다든가 아니면 뭐 행동심리학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막 사람의 어떤 심리를 자극해서 혹은 필요 없는 물건인데도 필요하다는 어떤 가스라이팅 같은 걸 해서 물건을 파는 그런 마케팅 기술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것도. 그게 너무 발전을 해서 저도 소비자로서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샀을 때 그 마케팅 문구에 이제 홀려서 샀는데 별로 기분이 좋지 않거나 뭔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거나 그런 것들이 많았을 때 기분이 되게 별로 안 좋단 말이죠. 근데 반면에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를 했는데 이게 너무 기분이 좋고 마케팅의 어떤 톤앤 매너와도 잘 맞고 그리고 물건이나 서비스도 굉장히 나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거다. 그러면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내가 돈을 지불했지만 충분히 그 돈 지불할 가치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파는 사람도 내 양심을 속이지 않고 정말 이 물건이나 서비스가 이렇게 좋고 이런 사람들한테 가면 정말 가치 있게 쓰일 겁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걸 팔아줘서 참 고맙고 내가 잘 썼다. 다른 사람에게도 소개해줘야겠다 이거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양쪽이 다 좋아서 하는 마케팅이라는 의미로 이름을 지었고 그 모임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다가 림주는 제주도로 악어식당을 이제 새로 다시 열러 갔고요. 지금 제주도에서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잘 해나가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제주도에 가신다면 한번 가보시고요. 그러다가 책덕 다용도실 여기 열면서 자연스럽게 온 분들과 지금의 이제 후추롱 상사를 하고 있는 건데요. 후추롱 상사와 이제 좋아서 하는 마케팅 사이에는 좋아서 하는 마케팅이라는 이름이 이 모임을 시작한 이유는 어느 정도 설명해 주지만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설명하기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게 느껴졌어요. 그때 멤버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름을 좀 바꿔보자 해가지고 제가 원래 후추 마카롱을 좀 좋아하거든요. 예전에 직장 근처에 있던 프랑스식 음식점 거기에서 후추 마카롱을 파셨는데 제 입맛에 너무 잘 맞아가지고 그걸 좋아했는데 그 가게가 없어져서 그 후로 후추 마카롱을 맛을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리워서 이제 그걸 게임 아이디로도 쓰고 후추 마카롱이라고 했었는데 그때 갑자기 그 후추 마카롱이 생각이 나서 왜냐면 마케팅이랑 마카롱이랑 이름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후추 마케팅, 후추 마케롱 하다가 후추롱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후추롱 상사가 된 건데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일하기도 하고 혼자 일하기도 하면서 서로 조언도 편하게 주고받고 그런 모임을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모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뭔가 같이 하고 싶은 것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뭘 해야 돼서 모이는 것보다는 그냥 모여서 얘기하다 보니 이런 걸 같이 하고 싶네 라는 식으로 조직이 만들어지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실현을 해보고 싶어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후추롱 상사 회의에서 나온 것들을 용크님께서 편집을 해서 영상을 지금 올리고 있고 최근 거는 제가 마플샵이라는 곳을 이용해서 거기서 물건을 만든 거를 주문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찍은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영상이 너무 길어졌으므로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